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주도 산업 재편에 따라서 투자 기회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미국의 주도 산업 재편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 좋은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한국 증시의 미래입니다. 증시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3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죠. 그리고 올해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코스피는 지금 10% 이상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글로벌 증시하고 한국 증시는 패드, 미국의 연준이죠. 연준의 자산 추이와 동행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 및 고용 회복에 의해서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입니다. 좀 단기 악재가 되는 거죠. 테이퍼링이 이슈가 부각된다는 점도 좀 증시에는 부담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미국 증시가 10년 동안 상승한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년 이상 상승을 지속하는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대비해서 상승 대비해서 훨씬 긴 기록이다. 그게 가능했던 게 ROE가 추세적으로 개선됐다 라는 내용이고, 그 중에 이 ROE가 추세적으로 개선 중에 핵심 기업이 팡이라는 기업이다 라고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S&P 500의 평균 ROE는 16.6% 수준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상 기업의 평균 ROE는 27.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OE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더 상승을 했다, 오랫동안. 그런 거고.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건가? 201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글로벌 리먼 브로더스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한국 주식이 강하게 상승했죠. 이때는 하와장이라 불리는 자동차, 화학 종류가 주도주로 해서 랠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 근데 지금 이 차화정 랠리 이후에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그냥 불황 이후에 반등한 그런 증시로 인해서 지금 한계점이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생산 가용 인구, 8세 이상의 생산 가용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좀 부담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부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도산업 재편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기회와 도전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빠르게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비대면이고, 이게 언택트죠. 되면서 이 비대면과 언택트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자전지, 자율주행, 이 언택트 산업이 부각이 됐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에너지 플랫폼 및 산업의 중심이 되는 이 전기차와 2차전지, 반도체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에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 게임처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다시 중소형 성장주가 우려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의 미래입니다. 자, 한국 증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레벨업이 됐죠. 그게 가장 큰 게 유동성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나게 돈 풀기를 했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갱신합니다. 자, 보시면 2017년도 때 거의 160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죠. 이때가 이게 반도체 사이클. 네,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뭐가 터졌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집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때가 주식시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고점을 찍고요. 2020년까지 무려 2년간을 하락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 이후에 이때부터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증시는 또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모멘텀이 고점이 된다는 논란과 테이퍼링 우려인데 보면 코스피는 글로벌 제조업 지표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보면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PMI가 뭐라면요,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PMI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죠. 글로벌 PMI 지수 보면 4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50 넘어까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인데 이 제조업 강국의 힘으로 따라서 코스피도 같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조업 강국이냐 보면요. 한국에 최근에 5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 3위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 제조업 강국 일본을 우리나라가 앞질렀습니다. 보시면 UN 산업개발기구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작년 7월에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52개국 중에서 독일 1등, 중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페드, 미국이 연준이죠. 연준의 자산 추이가 보면은 그냥 완만하게 증가를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돈 풀기를 하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 때가 되면서 지금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증시는 과연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경기 순환적 요인, 경기에 많이 좌지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잖아요. 수출 주도형 국가라서 그럽니다. 수출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 정도 되는데 내수 경기 가지고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되게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경기 충격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만 투자 매력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집단 면역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경기 모멘텀 동안 정점에 가까운 게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실업투상 선수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코로나 집단 면역 시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1차 접종률이 60% 넘게, 2차 접종률도 60% 가까이 될 정도로 가장 빠르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1차 접종도 40% 넘었고 2차 접종도 30%가 넘었죠. 미국, 영국, 유럽 등도 지금 접종률이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글로벌 제조업 PMI가 정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라는 이게 증시에 부담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10년 동안 상승한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10년 동안 미국 증시는 이제 세큘러 사이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상승 대비 훨씬 긴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기업의 ROE입니다. ROE.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기록했는지, 이게 성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ROE를 상당히 중요하게 하는데, 미국이 이 ROE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미국 기업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우상향을 했던 겁니다. 보세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미국 증시의 장기 상승 흐름을 보면 이게 나스닥입니다. 검은색이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100에서 시작해서 500% 넘었죠. 무려 나스닥 지수가 500% 이상 상승합니다. 계속해서 상승하죠. 10년 동안. 반면에 S&P 500은 보면은 한 350% 정도. 반면에 코스피는 200% 정도. 코스피는 더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나스닥의 위 기술주들. 이 말하는 AA, 팡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상승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나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이 S&P 500도 지금 350% 상승하면서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 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자, 그 시점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주하고 기술주하고 완전 한이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보면 2008년도 이전에는 이 빅4, IB 투자은행이 주도를 했죠. 보면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리먼 브러더스,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지금 글로벌 이런 투자은행가 지금 주도를 했는데, 이 리먼 브러더스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아이폰이 실수가 되죠. 이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부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팡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이제 팡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면 금융위기에 기술주가 부각된다 했죠.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미국 내 금융주는 시가총액이 감소합니다. 보면 금융위기 직전에 그 금융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보면은 13.5%였는데 이게 1%가 되죠.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술주는 12.6%에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18.2%로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요 기술주와 금융주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리먼 브러더스 이전에는 금융주가 좀 강했죠. 보시면 이게 금융주거든요. 있는데 그 이후에 리먼 파산 이후에 금융주는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기술주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팡 기업들이 이 모바일 혁명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간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액은 7.2%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4.2%, 순이익은 무려 13.1%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런 기술주들이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지금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IT 섹터입니다. IT 섹터. 매출액이 갑자기 성장을 하고 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는 지금 IT 섹터의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 높지 않았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얼마 높지 않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에 무려 매출액이 32%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제 IT 섹터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성장하죠. 페이스북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 그 다음에 아마존, 쇼핑이죠. 애플,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이고. 구글, 검색 시장과 이제 유튜브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OTT 서비스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팡 기업이 출현하면서 미국의 ROE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연평균 ROE는 나스닥은 13.1%, 그 다음에 S&P 500은 14.3%를 기록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면 코스피 ROE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MSCI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12개월 후에 ROE도 보면은 18.6%로 주요 국가 비교하면 확실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렇게 ROE가 높은 거는 보면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네, 인구도 3억이 넘고 엄청 큽니다. 그리고 미국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로 이래 확장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확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멈춘 경우가 많은데,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도 원래 시장이 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벌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ROE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국 대비해서 미국 증시 ROE가 얼마나 높았냐 그러면은 전 세계가 ROE가 12개월 후에 ROE가 14.2인데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18.7.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인도도 더 높죠. 15초. 대만, 선진국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가, 우리나라는 ROE가 지금 10.6%. 상대적으로 전 세계 대비해서 많이 이런 ROE가 낮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못 올랐죠.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의 ROE가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홀 하다가 2016년 이후 이렇게 급하게 상장을 하죠. 글로벌 ROE 지수도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2016년부터 상승을 하고, 신흥국도 상승하죠. 그리고 이 한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ROE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 시장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증시가 2017년부터 이제 ROE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개선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상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팡 기업들이 지금 이 ROE를 견인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S&P 500 ROE가 16.6%였는데, 팡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주 혁명들 기업들의 평균 ROE는 27.6입니다. ROE가 거의 10% 가까이 높죠. 그러면서 이게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미국 증시 평균 ROE, 그동안 ROE를 보면은 16.6%, 팡은 평균이 27.6%. 팡이 고성장하면서 여기서 상승했고, 팡 기업 중에서 ROE 추이를 보면 애플이 작년까지 가장 높은 ROE를 기록합니다. 애플. 그 다음에 보시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수준으로 이제 ROE가 높게 나탔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팡 기업들의 압도적인 주가 상승이 미국 증시를 상승을 견인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나스닥 2008년 이후 나스닥이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이 이 정도 올랐어요. 근데 반면에서 이 팡 기업들의 주가 보세요. 미친 듯이 급등하죠. ROE가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팡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랐나 보시면,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엄청 이 노란색 넷플릭스, 그 다음이 아마존 쇼핑, 그 다음이 애플 스마트폰,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순으로 이 팡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고성장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금융위기의 한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화학, 정유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0개월 동안 한국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주도주 랠리를 기록을 했죠. 이때 보면 증시가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 2009년 3월 달부터 이렇게 강의 상태, 이때 차화장 랠리가 이룩됐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증시도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에 나타나는 시장의 지각 변동의 수혜인데요. 보시면 1940년대 경제 대공황 때 포스트가 이런 시리얼 업계는 1등이었죠. 그 다음에 켈로그가 나왔죠. 이게 저가 제품이 켈로그의 시리얼이 업계 1위로 등극. 이런 세계 경제 대공황 전후로 인해서, 그 다음에 1975년에 석유 파동 전후로 인해서 원래는 독일이 1등이었는데 일본의 토요타가 지금 가격하고 연비 경쟁력으로 인해서 지금 수입차 1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천원샵 업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대형마트는 그 이후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 달러 제너럴이라는 업체는 대형마트입니다. 이거 천원샵은 보면은 21달러로 상장 이후에 176달러까지 상장하면서 약 9배를 성장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그로거인가요? 그로거는 지금 보면은 많이 성장을 못하죠. 그리고 미국 대표의 천원샵 보시면 이 달러 제너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점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반면에 대형마트는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금융위기에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근데 이 가성비 때문에 지금 그런 가격은 낮은데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판매량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보면 미국 내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미국 현대기아차가 가성비가 좋았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판매량이 2011년까지 급증을 하죠. 미국 내 판매 대수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늘어나죠. 일본 차 대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전후에 한국과 미국의 수출 시장을 보면 일본은 지금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9%대에서 점점 높아가죠. 하지만 이 가성비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게임 체인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우려가 발목으로 잡히고 있다. 이게 좀 악재죠. 가파른 고령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령화는 빨리 진행되는데 또 반대로 또 생산 가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부담금으로 인해서 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러면 한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10년대부터 계속해서 성장률이 다운이 됐죠. 그 생산 가능 인구도 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한국 증시의 악재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5년 동안은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황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S&P 500은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했죠. 올랐지만 코스피는 2018년 이때가 말씀드렸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랐었는데 이때가 미중 무역전쟁이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2년간 장기간 하락을 합니다. 이때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거의 투자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락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증시가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을 수개월 내에 강제적으로 진행. 디지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비대면이고 팩트죠. 이게 정말 오래 걸릴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언택트는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이후에도 계속 갈 거다 라고 보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뭐죠? 뉴딜, 친환경을 강조했죠. 친환경 수혜 산업이 반도체, 회전치, 자율주행, 언택트 등의 이런 기업들이 현재 한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죠. 반면에 경기민감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없죠.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다. 앞으로 시대 흐름이 지금 디지털로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런 산업들이 호황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조금 한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왔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보면은 시나리오 1, 2, 3이라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많아졌다 적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죠.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보면은 언택트하고 반도체 관련주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OTT 기업, 알파벳,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수혜를 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주식이 이제는 성장주다. 그동안은 가치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었는데,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기업 중에서 는 회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등이 주로 성장주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있죠. 그래서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PBR을 보면 대부분 PBR이 낮았어요. 가치주들이죠. 네이버만 좀 높았죠. 근데 2020년 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PBR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들어오죠. PBR 엄청 높아요. 10배 넘어요.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넘죠. 그리고 LG와 삼성 SDI 배터리도 높죠. 그러면서 이제는 저 PBR에서 고PBR이지만 이제 성장주 섹터들이 많이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가 에너지의 중심이었죠. 에너지원의 중심이었죠. 근데 이게 석유가 이제 점점 에너지의 중심에서 좀 쇠퇴가 되고 있고, 이걸 대체하는 게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전기, 수소, 풍력, 태양광 이런 산업으로 지금 에너지 혁명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게임 체인저 후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죠. 그리고 보면 LG화학 죠. 또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죠. 또 LG전자도 지금 공차 부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에너지 플랫폼 산업혁명이 되게 유리하다. 네,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자, 2차전지 반. 보면 에너지 플랫폼 관련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업을 보면 2차전지는 크게 삼성,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있죠. 그 다음에 소재 쪽은 SKC가 있고. 전기차 시장은 지금 작년에 320만 대에서 올해는 500만 대로 급성장합니다. 내년에도 또 성장을 하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내재화를 한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현실하기 어려워요. 기술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전기차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지금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한다 해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셀 업체의 수혜로 인해서 지금 소재 업체들도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 모비스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게임 챌린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부각되지 못한다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되지 못한다면 대형주는 정체가 되고 중소형주가 성장을 할 거다.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가 중소형주 랠리가 났거든요. 대형주는 그때 못 갔습니다. 이때 보면은 건강관리가 126%가 올랐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완구 쪽이 89.6%.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 챌린저로 부각이 되지 못하면 중소형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보면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건강관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 다 올랐죠. 화장품, 소비재, 증권 이런 쪽이 다 올랐죠. 보시면 이때 2014년도부터 코스닥이 엄청나게 오르죠. 중형주도 엄청나게 올랐고 소형주도 올랐죠. 지금 보면 코스피도 물론 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같이 급격하게 상승이 아니라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우상향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반도체, 전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 저는 코스피도 물론 가긴 가겠지만 코스닥이 더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형주 쪽에 포트를 집중하는 게 전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주도산업, 미국의 주도산업 재편에 따라서 투자가 기획에 있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연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가 1년 봉입니다. 1년치 봉.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1998년도 이때가 IMF 터졌을 때죠. 그때 최저점이 277포인트까지 있었다네. 그러고 나서 현재 지금 몇 년이죠? 거의 20년 지났죠.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포인트가 3266포인트까지. 그러면 거의 몇 배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 거래량을 보세요. 코로나 이후의 거래량입니다. 이때 종합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2019년 전체 거래량보다 지금까지 지금 5개월 정도 안 지났는데 5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2019년 전체 거래량보다 높아진 상황. 그리고 지금 양봉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가였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1999년하고 2000년대 이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가 거의 지수가 거의 4배, 지수가 4배가 급등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알기로는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그래서 그때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00년도부터 무려 1년 동안 조정.
엄청나게 조정을 했죠. 코스닥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변화가 납니다. 작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면 2000년 이후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가 없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거의 20년 만에 신고가를 냅니다. 신고가. 이 거래량 보시면 2019년 거래량 대비 더 높죠. 이제 5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네? 근데 거래량이 벌써 높죠. 저는 지금 거래량의 모습이 앞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쉬었잖아요.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의 종목들이 이런 게임 체인저,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 기술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도 물론 가겠지만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변동성은 커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조정할 때도 가파르게 조정합니다. 근데 그런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또 그런 조정들이 이겨내고 보유한다고 하면 좋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딱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전기차 판매가 지금 작년에 44. 테슬라가 1위고 현대차가 4위. 현대 기아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4위입니다. 높죠. 지금 비중이 6.7%. 르노이산을 앞지르고 있죠. 현대 기아는 계속해서 수소하고 전기차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전 세계 2위입니다. 올해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보면 LG는 2위. 그 다음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은 5위하고 6위입니다. 보시면 1위하고 4위는 KTL하고 BYD죠. 얘네들은 중국 내에서 지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은 3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높죠. 우리나라의 지금 전기차, 2차 전지의 경쟁력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글로벌 PMI 지수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PMI 지수도 지금 더 시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코스닥도 그렇고 스피도 그렇고 점점 우상향을 할 거지만, 저는 딱 중소형주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산업 재편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